아주 짧게 제 근황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난 오징어 게임 리뷰 이후 많은 분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질타의 내용은 너무나도 많아서 이루 열거하기도 어려운 수준이지만 대충 정리하자면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드라마를 비판하겠다는 컨셉에 잡아먹혀서 억지로 깐다는 내용일 겁니다. 그 외에는 일뽕이다, 그쪽이다, 82년생 김지영은 호평하는 걸 보면 알만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질타에 저 역시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흥행과 작품성이 연결되지는 않는 셈이고, 일뽕이라기에는 귀멸의 칼날이나 일본 영화의 몰락에서 제가 일본을 강하게 비판해서 일본 혐오한다는 소리를 들었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쪽이라기에는 걸캅스에서 아니야 이런 태도로는 안 됩니다. 저는 변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감히 대중들의 꾸지람에 따박따박 반박하려고 하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토록 많은 분들의 질타를 받는다면 제가 바뀌어야 할 겁니다. 왜냐면 대중은 늘 옳고 대중은 틀리지 않으니까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겠죠. 맞습니다. 저는 변해야만 합니다. 비판은 시원한 맛은 있어도 듣기에 괴로운 법입니다. 이러다 보니 저를 부정적인 사람으로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영화계에서도 저를 아주 까칠한 사람으로, 뭐든지 까고 보는 냉정한 사람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광고가 안 들어. 뭐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은 제가 부족하기 때문일 겁니다. 같은 말을 해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했더라면 불편하게 들을 분들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의 이런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초심으로 되돌아갈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첫 영화 리뷰를 보니 미라는 졸작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한 리뷰는 트랜스포머 최후의 기사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제 초심이었군요. 세상에, 뭐야 그럼? 저는 초심 그대로였던 거잖아요. 아니야. 어쩌면 초심에 너무 충실했던 게 내 문제일지도 몰라. 좋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차라리 초심을 버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초심을 버리고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고 비평하겠습니다. 철저한 비판 따위는 버리고 철저한 긍정, 모든 것을 껴안고 사랑하는 심정으로 오직 러브 앤 피스로 리뷰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변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죠. 오늘 그 첫 시간 철저한 긍정으로 바라볼 영화는 바로 베놈2 Let There Be Carnage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리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작품의 전작인 베놈을 아주 거칠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저는 베놈이라는 작품의 캐릭터, 플롯, 결말에 이르기까지 두루 비판하고 마지막에는 졸작이라 혹평하며 평점을 2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의 삐딱한 라이너는 사라지고 새롭게 태어났으니 새로운 관점에서 이 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놈2를 보는 순간 감독의 이름에 눈길이 갑니다. 앤디 서키스, 너무나도 유명한 배우인지라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의 인물입니다. 특히 모션 캡처 전문 배우로 이름이 아주 높죠. 반지의 제왕의 골룸이라든지 혹성 탈출 시리즈의 시저 등이 앤디 서키스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배역일 겁니다.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영화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좋은 작품이 나왔겠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감독이 배우 출신이라는 것과 영화를 잘 만드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지라 이를 연결하는 건 논리적 오류이기는 하지만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아무튼 영화는 빌런의 사정부터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바로 캐서디와 베리슨의 이야기죠. 둘은 소년원에서 만난 커플입니다. 베리슨의 위험도가 점차 높아져 어디론가 끌려가고, 이 과정에서 베리슨과 경찰 패트릭 멀리건 사이에 악연도 생깁니다. 베리슨이 특유의 소리 지르기를 시전하자 멀리건이 베리슨의 얼굴을 향해 총을 쏴버린 일이죠. 여기에서 베리슨은 머리에 총을 맞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습니다. 머리에 총을 맞고 말이죠.
그리고 장면은 바뀌어 우리의 에디가 나옵니다. 에디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동거인이라고 할까요? 기생하고 있는 베놈은 쉬지 않고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하도 나쁜 사람을 잡아먹은 통에 경찰에게 의심까지 받는 상황이죠. 결국 베놈은 닭이나 초콜릿만 먹는 심비오트가 됩니다. 베놈이 명색이 베놈인데 사람을 안 먹고 닭이나 초콜릿을 먹는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굉장히 참신하다는 거죠. 마치 농담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원작 코믹스도 그렇고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에서도 등장했던 게 베놈인데 사람 머리를 아그작 씹어먹는 그런 맛으로 보는 게 베놈인데 식인을 안 하고 치킨과 초콜릿을 먹는다니. 평범한 사람들도 치킨과 초콜릿을 먹죠. 아마 영화에 나오는 베놈보다는 많이 먹을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발상의 전환인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베놈은 꼭 사람의 머리를 먹어야 한다거나 베놈이 꼭 악당 같은 히어로일 이유는 없습니다. 베놈은 꼭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편협한 리뷰를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시대는 변했습니다. 베놈은 이제 초콜릿을 와그작 씹어먹는 그런 귀요미 히어로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빌런 히어로라는 문구는 뭐냐고요? 바로 베놈의 찢어진 입과 울리는 목소리 그리고 어두운 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들의 귀여운 외계 생명체 베놈은 쉬지 않고 에디와 싸웁니다.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죠. 이 와중에 톰 하디의 연기력은 절정에 달해서 허공에 대고 혼잣말하는 연기의 끝이 어디인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톰 하디의 뛰어난 연기력은 에디와 베놈의 싸움이 얼마나 질이 멸렬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줄 뿐이죠. 영화는 계속해서 둘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싸우는지 관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싸움 자체도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이를 보면서 지루해하는 관객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장면은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의미하며 보는 이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관객으로 하여금 체험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클리터스 캐서디는 사형을 앞둔 연쇄살인마인데 자기 사형을 연기시키기 위해 평소 관심을 두던 에디 브록을 지목합니다. 이에 에디는 캐서디를 만나러 오는데 기생체로서 당연히 같이 온 베놈이 벽을 쓱 보더니만 돌아와서 벽에 그린 낙서를 마치 사진으로 찍기라도 한 것처럼 그려주는 기염을 토합니다. 에디는 그걸로 유기된 시신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영웅이 되는 거죠. 여자친구 앤을 다시 만나려 했지만 앤은 이미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찾아간 에디는 캐서디와 대화 중에 실수를 저지르고 흥분한 베놈이 날뛰다가 그만 캐서디에게 피를 보이게 됩니다. 미치광이 연쇄살인마인 캐서디는 에디의 피가 어딘가 다르다고 느끼고는 손가락에 묻은 핏방울이 기괴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먹어 삼키죠. 그리고 에디와 베놈은 또 싸웁니다. 이 싸움은 와우, 집안 물건을 다 때려 부수면서 싸우죠. 둘이 나누는 대화는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베놈은 자기가 잘했다고 소리치고 에디는 베놈의 출신 성분을 들먹이면서 모욕합니다. 둘의 유치한 싸움을 보고 있노라면 역시 이 영화의 공익적 성격에 대해 생각해보게 됩니다. 싸움이란 이처럼 불필요하게 보이기도 하는 법입니다. 영화에서의 이 싸움도 마치 불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지루하게요. 그러니까 싸움은 이렇게 지루하고 불필요하니까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라는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결국 베놈은 에디를 떠나게 되고 에디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는데 하필이면 캐서디가 탈옥합니다. 아까 먹은 베놈의 핏방울이 계기가 되어서 베놈을 능가하는 무시무시한 빌런 카니지가 된 것이죠. 카니지가 된 캐서디는 감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곧장 사랑하는 베리슨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중간 과정은 그야말로 막장이 아니라 놀라움의 연속이라 할 만합니다. 일단 제가 제일 놀란 건 베놈이 클럽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할로윈 느낌으로 코스튬을 한 사람들 사이로 베놈이 걸어갑니다. 사람들은 베놈을 멋지게 생각합니다. 이에 베놈은 자신이 환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무대 위로 올라가 한바탕 연설을 늘어놓기도 하죠. 베놈의 코미디가 하나도 안 웃기다는 건 둘째 치고 문제는 클럽이라는 겁니다.
아니, 베놈은 소리에 약하잖아요. 영화에서 후반부에 대놓고 베놈과 같은 신비오트의 약점이 소리와 불이라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소리에 약하다는 건 스파이더맨 3에서도 나오잖아요. 파이프 부딪혀서 소리내서 베놈을 잡았죠. 아니 근데 그 베놈이 스스로 걸어서 클럽으로 들어간다. 쿵쾅쿵쾅 소리를 내는 그 클럽에 잠깐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래서 어설프게 하는 저 같은 사람이 더 위험한 겁니다. 맞아요. 베놈은 소리에 약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고음에 국한된 것일 겁니다. 영화에서도 베리슨이 엄청난 고음으로 비명을 지르는 것이나 맑고 높은 종소리 등의 신비오트가 타격을 입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제가 생각해도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물론 베놈이 연설을 마치고 마이크를 멋지게 떨어뜨렸을 때 삐 하는 고음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 실수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앤디 서키스도 소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의 실수에 엄격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면 베놈이 클럽에 들어가서 둠칫둠칫 음악을 들으며 춤을 춘다는 이 말 같지도 않은 멍멍이 소리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래 사는 비법이죠. 근데 왜 저는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죠? 수명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베놈은 결국 숙주들이 죽어나가는 걸 견디지 못하고 초콜릿을 구하러 돌아오고 에디는 경찰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앤이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하고 베놈과 에디가 화해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유머도 나오죠. 쟤네들은 부부 상담을 받아야 해 라는 대사입니다. 한편 캐서디는 베리슨, 슈리크로도 알려진 자신의 애인을 찾으러 갑니다. 여기에서 캐서디의 움직임이 참 대단하죠. 물론 우디 헤럴슨의 연기는 최고입니다. 나이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날렵한 움직임이며 연쇄살인마 특유의 위협적인 모습도, 정신 나간 행동들도 잘 표현했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자면 캐서디는 정말로 세상 누구든 다 박살낼 것처럼 위험하게 보입니다. 당장 터져버릴 폭탄 같죠. 그래서 캐서디가 편의점에 들어가서 점원에게 인정사정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자기 컴퓨터 속으로 신비오트를 흘려보내더니 경찰 정보를 모조리 해킹합니다. 아니 잠깐만, 신비오트에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이러면 무적인 거 아닙니까? 인터넷되는 아무 노트북이나 하나 있으면 정부기관의 기밀을 그대로 해킹할 수 있다고? 이건 너무 편의적인 진행인 거 아닌가요? 아무리 긍정의 리뷰를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리고 캐서디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마 간수 중에서 우두머리거나 혹은 연구원들 중 가장 높아 보이는 중년 여성이 네 남친은 절대 여기를 못 찾아 라고 말할 때는 차라리 제 의자에 머리를 박고 외면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식상함이라니. 그리고 환상적인 키스씬이 이어지고 캐서디와 베리슨은 탈출하는데 그 과정에서 신비오트가 베리슨의 능력인 음파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이 한 번 더 드러나죠. 그리고 캐서디와 베리슨은 결혼식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하객들을 불러오려 합니다. 복수를 위해 베리슨은 멀리건을, 캐서디는 에디를, 카니지는 베놈을 원한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대결을 펼치게 되죠. 마지막 대결이 펼쳐지는 후반부는 그야말로 우당탕 쿵쾅 엉망진창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영화 따위 그냥 대충 만들어도 사람들은 재미있게 봐준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반면교사죠. 저는 감동까지 했습니다. 특히 캐서디와 베리슨이 도시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도 추적 한번 제대로 당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베리슨이 에디의 집에 난입해서 분명히 결혼 반지를 가만히 살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어딘가로 쏙 사라져서 대체 그 장면은 왜 있는 거지? 싶은 부분이 있다든지, 베놈이 카니지를 보자마자 도망가자고 하는데 이게 신비오트는 붉은색일수록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설정 때문인 건지, 빨간색에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 제대로 밝히지 않아서 왜 도망가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든지, 카니지와 베놈의 싸움이 빠르기는 한데 너무 엉망진창이라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 데다 애니고 멀리건이고 다 죽이겠다는 베리스는 갑자기 카니지 앞에 나타나서 자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대표적입니다. 아니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베리스는 왜 그렇게 변한 거죠? 머리라도 세게 맞았나요?
하긴 멀리건에게 머리에 총을 맞았죠. 머리에 총을 맞았으니까 가끔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머리에 총 맞았냐? 생각해보면 이 영화는 완벽합니다. 허점이 없어요. 머리에 총 맞은 여자가 머리에 총 맞은 소리를 하는데 이상할 게 어디 있습니까? 베리슨이 왜 그 높은 데까지 올라와서 카니지를 향해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 괴상한 소리를 했냐고요? 머리에 총을 맞았으니까요. 왜 에디 집에서 결혼 반지에 관심을 가졌냐고요? 머리에 총 맞은 애가 곧 결혼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베놈이 왜 카니지를 보자마자 도망가자고 했냐고요? 알게 뭡니까? 얘도 머리에 총을 맞았나 보죠. 그렇게 베놈이 이깁니다. 네, 이기고 끝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갑작스레 멀리건의 눈색을 바꾸면서 얘도 뭔가 있다는 식으로 보여줍니다. 너무 대놓고 보여줘서 이제는 말하기도 싫지만 톡신이겠죠? 원작에서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친절하다는 거죠. 이 영화는 친절합니다. 너무 친절해서 관객들을 재울 정도로 친절합니다. 제가 아는 영화평론가님은 쿨쿨 잤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영화 기자님 중에도 잤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피곤해 지친 현대인에게 달콤한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면서 뭔가 리프레시하게 만드는 영화. 영화도 보고 꿀잠도 자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작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쿠키 영상은 역대급입니다. 이야, 톰 홀랜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마블 팬들, 스파이더 팬들 다 소리 벗고 팬티 지르라 이 말이죠. 게다가 이 영화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을 보면 쿠키 영상이 본편보다 더 재미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90분이 넘는 영화보다 고작 몇십 초짜리 쿠키 영상이 더 값지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영화를 왜 만들었을까요? 카니지랑 굳이 싸워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게다가 캐서디라는 캐릭터는 그 서사 자체가 연쇄살인마의 개인적인 일이라 관객들에게 공감도 주지 못하는데 이 이야기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뭔가요? 이런 면에서 이 영화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발상의 완전한 전환을 선보이는 역대급 영화입니다. 사상 최초로, 영화 사상 최초입니다. 정말입니다. 제 아무리 알프레드 히치콕을 데려오든 존 포드를 데려오든 이 영화만한 전환은 없었습니다. 사상 최초로 영화 본편 자체의 내용과 쿠키의 내용이 전혀 따로 놀면서 쿠키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이 놀라운 전개. 97분의 영화 러닝타임 전체가 이 수십 초의 쿠키를 위해 준비된 일종의 사기, 서프라이즈, 몰래카메라 같은 겁니다. 아, 정말 놀랍네요. 세상에 내가 이런 역대급 영화를 직접 보다니 맙소사. 쿠키 영상 하나 만들겠다고 베놈2의 97분을 태워?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긴 영상, 영화의 본편, 많은 제작비, 특수효과,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의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놈2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쿠키 영상 유포된 거나 찾아보고 오, 톰 홀랜드 이러면 되는 건데 굳이 영화관에 찾아가서 꿀잠을 쿨쿨 자면서 머리에 총 맞은 여자애가 난동 부리는 이상한 시나리오에 베놈 나오는 영화를 봤구나 하는 후회가 생길 뿐이죠.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통해 배우고 후회하면서 성장하는 법. 이 영화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지뢰밭을 조심하면서 걸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뜻깊은 작품입니다. 영화 사상 최초로 본편 전체가 페이크였던 미쳐버린 퀄리티의 영화 베놈2 Let There Be Carnage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긍정적인 리뷰는 개뿔 다 집어치우고 1점입니다. 1점도 많이 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1편만도 못할 수가 있죠? 이 영화를 보느니 그냥 쿠키만 보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